여러분, 잠깐만요. 우리가 알고 있던 마리 앙투아네트와 루이 16세 이야기.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치스럽고 방탕했던 왕비, 무능하고 우유부단했던 왕. 아니요. 단두대 앞에서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은 이들이 세계 역사상 가장 비극적이면서도 가장 진실한 사랑을 나눈 부부였다는 것입니다. 7년 동안 침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왕은 왕비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 단두대 위에서 그들이 보여준 사랑의 모습은 왜 온 유럽을 울렸을까요?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라는 말도 사실은 마리 앙투아네트가 실제로 한 말이 아닙니다. 그녀를 모함하기 위해 만들어진 유언비어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280년 동안 숨겨진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화려했지만 비극적이었던, 그러나 결국 진짜 사랑으로 승리한 두 사람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770년 5월 16일, 베르사유 궁전이 온통 불빛으로 뒤덮였습니다. 14살의 마리 앙투아네트와 15살의 루이 오기스트가 결혼식을 올렸죠. 하지만 여러분, 이 결혼 뒤에는 소름 끼치는 정치적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 이여제 마리아 테레지아는 딸을 스파이로 키웠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어린 나이에 이미 정보 수집과 정치적 영향력 행사에 대한 교육을 받았던 겁니다. 어머니 마리아 테레지아는 딸에게 편지를 보내며 끊임없이 오스트리아의 이익을 위해 일하라고 지시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이 결혼이 원래는 루이 16세가 아닌 그의 형 부르고뉴 공작 루이 조제프와 추진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1761년 루이 조제프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마리는 이순희 신랑과 결혼하게 된 거죠. 얼마나 상처받았을까요? 결혼 당일 베르사유 궁전에는 온 유럽의 귀족들이 모였습니다. 샹들리에가 빛나고 음악이 울려 퍼졌죠. 하지만 화려한 무도회장 한편에서 두 아이는 서로를 완전히 낯선 사람처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리는 이미 그 순간부터 적국에서 온 첩자라는 시선을 받았습니다. 프랑스 귀족들은 속삭였죠. 저 오스트리아 소녀를 조심해야 해. 언젠가 우리를 배신할 거야. 그리고 루이는? 그는 이미 극도로 내성적이고 사교를 두려워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사냥과 자물쇠 제작에만 관심이 있던 소년이었죠. 여성과 대화하는 것도, 심지어 아내와 가까워지는 것도 그에게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결혼 첫날 밤, 두 사람은 같은 침실에 있었지만 말 한마디 나누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는 침대 한쪽 끝에, 루이는 다른 쪽 끝에서 등을 돌린 채 잠들었다고 하죠. 이것이 바로 7년간의 지옥 같은 시간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시 베르사유 궁전에서는 매일 아침 왕세자 부부의 침실 상황이 궁금해하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궁정 내시들은 매일 침대 시트를 확인했고, 의사들은 정기적으로 두 사람의 부부관계 여부를 체크했죠. 얼마나 굴욕적이었을까요? 특히 마리에게는 매달 임신 여부를 확인받는 굴욕까지 더해졌습니다. 온 유럽이 프랑스 왕실의 후계자는 언제 나오느냐고 목 베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 가운데 루이의 숙부들은 계속해서 저 오스트리아 여자를 쫓아내라고 압박했습니다. 7년 동안 아이도 못 낳는 여자가 무슨 왕비냐면서 말이죠. 마리는 이 모든 압박감과 외로움을 사치와 쾌락으로 잊으려 했습니다. 화려한 가발, 값비싼 드레스, 밤새 이어지는 도박과 파티. 이것이 바로 방탕한 왕비라는 이미지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외롭고 무서웠던 거예요. 적국에서 온 14살 소녀가 남편에게조차 사랑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견뎌냈겠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280년 동안 프랑스 왕실이 숨기고 싶어 했던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왜 루이 16세는 7년 동안 아내와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할 수 없었을까요?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지금도 논쟁이 되고 있지만 가장 유력한 설은 루이 16세의 선천적 신체적 문제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포경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지만 왕이라는 신분 때문에 수술을 받기가 어려웠던 거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루이는 매일 밤 아내 옆에 누워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왕으로서, 남편으로서 완전한 무력감을 느꼈던 거예요. 그 와중에 궁정에서는 매일같이 왕세자가 무능하다, 남자답지 못하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심지어 루이의 형제들까지 형님이 정말 남자가 맞나요? 라며 조롱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상상해보세요. 온 나라가, 온 유럽이 자신의 사생활을 감시하고 판단하는 상황을. 루이는 점점 더 내향적이 되었고 사람들을 피해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려 했습니다. 그런 남편을 바라보는 마리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분노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리는 루이의 고통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 역시 이 상황의 피해자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1774년 루이 15세가 서거하면서 루이 16세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아이 없는 왕과 왕비라는 치명적인 약점은 계속되었죠. 이때부터 마리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들이 폭발적으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왕비가 밤마다 다른 남자들과 불륜을 저지른다. 왕비가 동성애자다. 왕비가 자신의 시누이와 관계를 맺고 있다. 모든 게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그 소문들을 사실로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7년 동안 아이가 없다는 것만큼은 사실이었기 때문이죠. 특히 파리의 서민들은 마리를 적국의 간첩으로 여겼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온 여자가 우리 왕을 홀려서 나라를 망치려 한다는 식으로 말이에요. 그 와중에 마리는 극도의 스트레스와 우울감에 시달렸습니다. 의사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종종 식음을 전폐하고 며칠씩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다고 해요. 지금으로 치면 심각한 우울증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그녀가 선택한 것이 과도한 사치와 향락이었습니다. 매일 새로운 드레스를 입고 머리에는 1미터가 넘는 가발을 올렸어요. 보석과 화장품에 천문학적인 돈을 썼죠. 밤에는 카드게임과 도박으로 새벽까지 시간을 보냈고요. 하지만 이것도 다 가짜였어요. 마리의 측근이었던 폴리냐 공작 부인의 회고록에 따르면 마리는 파티가 끝난 후 혼자 남으면 항상 울었다고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나는 정말 행복한 걸까? 라면서요. 진짜 비극은 여기서부터입니다. 1776년 마리 이오빠인 오스트리아 황제 요제프 2세가 베르사유의 비밀리에 방문했습니다. 그는 동생 부부의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루이 16세와 매우 솔직한 대화를 나눴어요. 요제프 2세는 회고록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루이는 선량하고 지적인 사람이다. 하지만 자신의 신체적 문제 때문에 극도로 위축되어 있었다. 나는 그에게 용기를 주고 치료를 받도록 설득했다. 드디어 전환점이 온 것입니다. 1777년 루이 16세는 마침내 수술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시로서는 매우 위험한 수술이었지만 더 이상 이대로 살 수는 없다고 판단한 거죠. 수술 후 회복 기간 동안 마리는 처음으로 남편을 진심으로 간병했습니다. 밤낮 없이 곁에서 돌보고 격려하고 위로했어요. 이것이 바로 두 사람의 진짜 사랑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1778년 12월 19일 베르사유 궁전이 환호성으로 뒤덮였습니다.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 사이에 첫 딸 마리 테레즈가 태어났던 것입니다. 결혼한 지 8년 만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루이와 마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루이는 처음으로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나도 아버지가 될 수 있구나. 나도 진짜 남편이 될 수 있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된 거죠. 그는 아내에 대한 깊은 감사와 사랑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마리는 그녀는 마침내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게 되었습니다. 궁정 기록을 보면 마리는 딸이 태어난 후부터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과도한 사치를 줄이고 파티보다는 가족과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겼거든요. 특히 루이를 대하는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남편을 거의 무시하다시피 했는데 이제는 내 남편은 선량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며 공개적으로 찬양하기 시작한 거예요. 1781년에는 왕세자 루이 조제프가, 1785년에는 루이 샤를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786년에는 막내딸 소피도 태어났죠. 안타깝게도 소피는 한 살에 요절했지만요. 이 시기가 바로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가 가장 행복했던 때였습니다. 루이는 아이들과 놀아주는 것을 무엇보다 좋아했어요. 역사가들은 루이 16세만큼 자상한 아버지는 찾기 어렵다고 평가할 정도였거든요. 마리 역시 열성적인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당시 귀족들은 보통 유모에게 아이를 맡겼는데 마리는 직접 아이들을 돌보고 교육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두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부부가 되었을 때 오히려 민중의 반감은 더욱 커졌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행복해할수록 가난에 시달리는 백성들과의 격차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1780년대 후반, 프랑스는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렸습니다. 흉년이 계속되어 빵값이 치솟았고 세금은 갈수록 무거워졌죠. 그런데 왕과 왕비는 베르사유에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만끽하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마리에 대한 증오는 극에 달했습니다. 저 오스트리아 년이 우리 세금으로 사치나 부리고 있다. 아이들까지 낳더니 이제 완전히 프랑스를 자기 나라로 아는구나. 더 심한 건 완전히 날조된 스캔들들이 쏟아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목걸이 사건이 대표적인 예죠. 1785년 한 사기꾼이 마리의 이름을 도용해서 천문학적 가치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사취한 사건이었는데 마리는 전혀 관련이 없었음에도 모든 책임을 뒤집어 썼습니다. 파리 시민들은 왕비가 우리를 속이고 보석을 훔쳤다고 믿었어요. 아무리 해명해도 이미 굳어진 편견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루이와 마리는 서로를 더욱 의지했습니다. 루이는 아내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 마리는 남편의 정치적 결정을 적극적으로 지지했어요. 그들은 진정한 한몸, 한마음의 부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1788년 루이 조제프 왕세자가 결핵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사람은 깊은 슬픔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그들의 사랑은 한층 더 깊어졌어요. 궁정 기록에 따르면 이 시기 루이와 마리는 거의 매일 함께 산책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아이들을 돌봤다고 합니다. 마침내 그들은 진짜 부부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혁명의 바람이 이미 프랑스 전역에 불어닥치고 있었거든요. 1789년 7월 14일 바스티유 감옥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대혁명이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충격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혁명이 시작되자 그동안 정치에 무관심했던 루이 16세는 완전히 무력한 모습을 보였어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우왕좌왕했죠. 그런데 마리 앙투아네트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강인한 정치가로 변신했어요. 남편이 우유부단할 때 그녀가 나서서 결정적인 선택들을 내렸던 것입니다. 1789년 10월 5일 파리의 여성들이 베르사유를 습격했습니다. 그들은 왕과 왕비를 파리로 데려가라 고 외쳤어요.
그 무서운 순간 마리는 아이들을 끌어안고 남편 옆에 당당히 섰습니다. 만약 죽어야 한다면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죽겠다. 이때부터 마리는 가족을 지키는 어머니, 남편을 지지하는 아내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더 이상 사치스러운 왕비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 싸우는 여전사가 된 것입니다. 파리로 끌려간 후 왕실은 튠르리 궁전에 사실상 감금되었습니다. 이때 루이와 마리의 사랑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생사가 걸린 극한 상황에서 그들은 과연 서로를 배신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루이는 아내를 의심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의지했어요. 그는 마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진작에 포기했을 것이다. 마리 역시 남편을 향한 절대적인 충성심을 보였습니다. 혁명파들이 루이 16세와 이혼하고 오스트리아로 돌아가면 살려주겠다고 제안했을 때 그녀는 단호히 거부했어요. 나는 루이 16세의 아내로 살다가 루이 16세의 아내로 죽을 것이다. 1791년 6월 운명의 바렌 도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마리가 주도한 계획이었어요. 그녀는 비밀리에 오스트리아 군대와 연락을 취하고 가족 전체가 프랑스를 탈출할 방법을 모색했던 거죠. 하지만 계획이 발각되었습니다. 바렌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붙잡힌 왕실 가족들, 파리로 끌려가는 마차 안에서 루이와 마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일이라도 견딜 수 있어. 이 사건 후 프랑스 국민들의 분노는 폭발했습니다. 왕이 우리를 배신했다. 왕비가 외국 군대를 끌어들이려 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어요. 마리가 오스트리아와 연락한 것은 맞지만 그 목적은 프랑스를 침략하려는 게 아니라 가족을 보호하려는 것이었거든요. 1792년 8월 10일 튠르리 궁전이 습격당했습니다. 왕실 가족들은 국민공회의 보호를 받으며 탕풀 감옥으로 이송되었어요. 감옥에서의 생활, 상상할 수 있나요? 한때 세계에서 가장 화려했던 왕과 왕비가 이제는 좁고 어두운 감옥에서 생활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옥에서의 루이와 마리는 오히려 더욱 행복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간수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들은 매일 함께 성경을 읽고 함께 기도하고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마침내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권력도 사치도 정치도 없는 오직 사랑만 남은 가족 말이에요. 1792년 12월 루이 16세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마리는 남편이 법정에 끌려갈 때마다 창문에 매달려서 그를 바라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밤마다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내 남편만은 살려주세요. 저 대신 데려가세요. 이것이 바로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1793년 1월 21일 아침, 온 파리가 숨을 죽였습니다. 루이 16세가 처형되는 날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지막 순간에 일어난 일은 온 유럽을 감동시켰습니다. 루이는 단두대에 오르기 전 마지막 유언을 남겼어요. 나는 나를 죽음으로 이끈 자들을 용서한다. 신이 나의 죽음이 프랑스에 불행을 가져다 주지 않기를 바란다고 간증하신다. 그리고 나의 아내와 아이들을 부탁한다. 마지막 순간까지 가족을 걱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루이가 죽기 전날 밤 마리에게 남긴 편지의 내용이었어요. 나의 사랑하는 마리, 당신과 함께한 시간들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다. 처음 7년은 고통스러웠지만 그 후의 시간들은 천국 같았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몰랐을 것이다. 280년이 지난 지금도 읽으면 울게 되는 편지입니다. 루이의 처형 소식을 들은 마리는 3일 동안 의식을 잃었다고 합니다. 깨어난 후에는 한동안 말을 잃고 지냈어요.
그런데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루이가 죽은 지 6개월 후 아들 루이 샤를이 어머니로부터 강제로 분리되었어요. 혁명정부는 그를 세뇌시켜서 어머니를 고발하도록 만들었거든요. 8살 아이가 법정에서 엄마가 나쁜 짓을 했다고 거짓 증언하는 모습. 얼마나 참혹했을까요? 마리는 이 모든 것을 혼자서 견뎌야 했습니다. 1793년 10월 14일, 드디어 마리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재판정의 선마리의 모습은 당당하고 고귀했습니다. 더 이상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왕비가 아니라 검은 옷을 입은 과부였지만 그 위엄은 오히려 전보다 더 빛났어요. 재판관들이 당신이 프랑스를 배신했느냐고 물었을 때 마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남편의 아내였고 아이들의 어머니였을 뿐이다. 나의 모든 행동은 가족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녀는 끝까지 자신의 사랑을 지켰던 것입니다. 1793년 10월 16일 오전, 마리 앙투아네트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오후, 처형이 집행되었어요. 마지막 순간의 마리의 모습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단두대로 향하는 수레 위에서 그녀는 한 번도 울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개를 곧게 들고 당당한 모습을 보였죠. 단두대에 오를 때 실수로 사형 집행인의 발을 밟게 되었는데 그녀는 실례했습니다, 선생님. 이라고 정중하게 사과했다고 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품격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그녀는 하늘을 바라보며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해요. 루이, 이제 당신 곁으로 갑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 앙투아네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처형 직후 파리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상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정말 옳은 일을 한 걸까? 저 여자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을까? 특히 마리가 마지막까지 보여준 당당하고 고귀한 모습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진실을 증명했습니다. 후에 발견된 수많은 기록들과 편지들은 마리 앙투아네트가 결코 악한 여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녀는 처음에는 어리고 철없었지만 결국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이들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어머니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루이 16세 역시 그는 무능한 왕이었을지 몰라도 진정한 남편이자 아버지였어요. 두 사람이 단두대에서 보여준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진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 여러분, 지금까지 280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을 함께 보셨습니다.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 우리가 알고 있던 사랑 없는 부부라는 이미지는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그들은 처음 7년 동안은 정말로 어려웠어요.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고 각자의 고통에 갇혀 있었죠. 하지만 진짜 사랑은 그 후에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두 사람은 진정한 부부가 되었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지지하고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나눴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단두대 위에서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서로를 걱정하고 서로를 그리워하고 서로를 사랑했던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혹시 지금 사랑 때문에 힘드시나요? 혹시 우리는 왜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지 못할까? 라고 고민하고 계신가요? 루이와 마리를 기억하세요. 진짜 사랑은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아요.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필요하고 때로는 고통도 따라오죠. 하지만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존중한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아름다운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루이와 마리처럼 죽음보다도 강한 사랑 말이에요.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28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화려함에 있지 않다. 마지막 순간까지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에 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또 다른 왕족들의 충격적인 사랑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왕족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